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게 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에서 전속, 전속 밀도 그리고 유전율을 한 방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전속 밀도, 전기력선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속입니다. 전속은 자, 우리 한자로도 이제 보면은 해석을 하면 전기력선의 속이 뭐냐? 다발입니다. 전기력선의 다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밑에 요걸 체크해 주세요. 제 교재에 있는 것인데, 매질에 관계없이입니다. 전하에서 발생하는 전기력선의 다발이다라고 해서, 자, 여기 중요한 거 체크를 좀 해볼게요. 매질에 관계없이, 자, 이것은 일정합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게 vs, 자, 뒤에서 하겠지만 지금 미리 당겨서 해볼게요. 전기력선의 수와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기력선의 수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전기력선의 수는 매질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매질의 영향을 받는 전기력선의 개수다 정도로 하시고, 공식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수는 N은 엡실론분의 Q 개가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거 우리 유전율이라고 했었죠? 유전율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비유전율,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이 유전율 값이 변동되면 이 전기력선의 수도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우리가 해석할 때 곤란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왼쪽에 전속, 매질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도 하나 개념적으로 도입을 하자 해서 이 전속을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여기 왼쪽에선 공식을, 전속은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사이라고 이제 읽고요. 푸사이는 Q, 쿨롱. 자, Q로 정의해 버렸어요. 그래서 Q만큼 나온다, 일정하다. 그래서 변하는 성분이 없죠. 엡실론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정한 값이다. 이것은 변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플러스 3쿨롱이 있어요. 플러스 3쿨롱이 놓여 있다. 그러면 전속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 발생하는 정속이 얼마다? 3쿨롱만큼 발송할 것이다. 푸사이는 3쿨롱이다. 변하지 않는다. 자, 전속과 더불어 전속 밀도도 함께 확장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단위 넓이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전속의 수를 전속 밀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우리가 알아줘야 될 공식은 전속 밀도, density라고 하죠. D를 이제 갖다 쓰면서, 자, 어떤 면적 A라고 해보면 A분의 푸사이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푸사이는 Q 전하량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한번 써보면, 자, 4파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간에서 이제 바라본다면, 공간에서는 어떤 구의 모양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구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 플러스 Q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자, 전기력선이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 공간에서는 구를 떠올렸을 때 전속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전속이 발생을 하면 얼만큼? Q만큼 발생을 한다라고 했고, 자, 이때 면적분의 전속을 계산을 할 때 구의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즉 건널비가 되겠죠? 4파이 R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따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4파이 R제곱분의 Q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걸 이제 받아들여 주신다면 여기 어떻게 쓸 수 있냐? 4파이 R제곱분의 Q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공식을 전속 밀도는 자, 1번, 자, 2번이다. 그리고 자꾸 기억에는 자, 단위 넓이 1제곱미터당 통과하는 전속의 수다. 이렇게 숙지를 해 주시고, 자, 여기 가만히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가만히 이제 보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전기장의 세기 공식을 떠올려 볼게요. 전기장의 세기 공식을 떠올려 보면 4파이 입실론 R제곱분의 Q였어요. 자, 이 모양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서 엡실론만 있냐 없냐의 차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 엡실론이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요 2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 엡실론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공식이, 자, 이것이 3번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또 중요한 것인데, 자, 결론 좀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결론은 전속 밀도 D는 엡실론 E라는 공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기출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자, 조금 더 풀었으면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E니까 자, 요렇게 한 번 더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3번 공식이 중요하니까 요렇게 연계해서 가져가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속 밀도는 1제곱미터당 면적에 대해서 얼만큼 전속이 통과하냐 였죠. 그래서 D는 자, 면적분의 푸사이 또는 Q 였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알아달라고 했고, 자, 그래서 단위가 제곱미터고요. 자, 여기는 쿨롱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체구 나왔습니다. 도체구에서 Q일 때 구 중심에서 R미터만큼 떨어진 밖의 전속 밀도가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속 밀도 공식에 의하면 자, 1번 면적분의 푸사이 또는 Q였는데 2번 구의 면적은 건널비는 우리가 4파이 R제곱을 알고 가자라고 했죠. 그래서 4파이 R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도체 내부는 항상 전기력선이 없고 전기장이 0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전율이 5인, 자, 이거 엡실론 R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겠죠. 전속 밀도가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제곱일 때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식 가져주셔야겠죠. 자, D는 자, 1번, 2번 건너뛰고 우리 3번만 가져갈게요. 엡실론 E를 기억해 달라고 했고,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E 이렇게 이제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구하는 게 일단 전기장의 세기니까 E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R 분의 D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D는 현재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요. 엡실론 제로는 외워야죠. 88 올림픽 12시 땡 이렇게 이제 외워달라고 했고, 곱하기 비유전율은 5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없애버릴까요? 자, 없애라 이렇게. 자, 여기도 없애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6만큼 이제 남겠죠. 그래서 자, 8.85분의 1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답을 보니까 5제곱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억지로 10에 여기 5제곱을 만들고 저기 10을 올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8.85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요것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5제곱 써놓고 자, 계산기 두드리시면 되겠죠. 10 나누기 8.85더라 이렇게 하면은 1.13 정도가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약 1.13이더라.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력선의 개수입니다. 아까 한 방에 갔었죠. 우리가 전기력선의 개수 N, 매질의 영향을 받고 N은 엡실론분의 Q더라. 유전체 내에서. 물론 진공이라면 엡실론 R이 1이니까 이렇게 된다 였는데 아까 앞에서 했던 걸로 개념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유전율이 엡실론인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엡실론분의 Q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 엡실론 R은 1이다 라는 얘기네요. 자, Q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는 N은 엡실론분의 Q인데 진공에서는 엡실론 R이 1이었죠.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1이니까 엡실론 제로분의 Q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전율과 비유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전율은 또 한자를 찾아보면 전기를 유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써보면은 전하를 유도하는 능력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실 앞에 많은 것들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만 제가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앞에 뭐가 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사실은 분극 전하라는 것이 있어요. 분극 전하를 유도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분극 전하라는 것이 유도가 된다면 이 분극 전하가 곧 전하를 유도를 또 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생략된 말들이 분극 전하가 또 전하를 유도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공식을 일단 먼저 이제 제시를 해 드리자면, 공식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결론적으로 가져가야 될 공식은 유전율 엡실론이라고 하고요. 엡실론은 자, 1번 엡실론 제로에 엡실론 R이더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역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표기를 하면 엡실론 제로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이다. 그래서 값을 좀 외우고 하자 그랬죠? 값은 8.8588 올림픽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시 땡 하는 것이었고, 단위는 페럿 퍼 미터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럿이라고 읽고 미터입니다. 자, 페럿은 이제 전하를 얼만큼 저장할 수 있느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엡실론 R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비유전율이라고 했습니다. 비유전율이다. 비유전율은 비교하는 거라 그랬죠. 자, 뭐를 비교하냐? 엡실론 제로, 즉 진공 또는 공기를 기준으로 다른 물질의 유전율을 비교하는 값이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다 그랬죠. 예를 들면 진공과 어떤 물 증류수를 이제 비교를 한다면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인데 이때는 엡실론 R이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엡실론 제로다. 자, 물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R에서 진공은 요게 1이었지만 진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배, 그죠? 근데 여기 입실론 R은 약 80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80 엡실론 제로다. 그래서 유전율이 물이 더 크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렇게 유전율이 크다면, 자, 위에 걸 봤을 때 전하를 유도하는 능력이 유전율이 크면 더 크다,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식을 하나 더 가주셔야 되는데, 자, 2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또 이렇게 빼볼게요. 우리 앞에서 전속 밀도 할 때 전속 밀도 D는 생긴 모양을 보니까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엡실론을 곱해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요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엡실론은 이 분의 D다라는 것도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페럿 퍼 미터다. 이렇게 하면은 공식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을 한번 보충 설명을 오른쪽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지금 마음이 급하다 하면 요건 설명을 넘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원하시는 분만 이제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쪽에 금속 도체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 그리고 이쪽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원을 자,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되겠어요. 자, 전원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 플러스 전하들이 모일 것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하를 양극판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커패시터라고 이제 합니다. 전하를 모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전하를 더 많이 모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냐? 요 안에다가 우리가 물질을 채웁니다. 요 안에다가 물질을 채워 넣으면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걸 이제 뭐라 부르냐? 우리가 유전체라고 이제 하고, 자, 유전체는 절연체와 같습니다. 절연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죠. 그거를 이제 어떤 전하를 모으는 용도로 쓰면 유전체라고도 이제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 볼게요. 자, 1번. 자, 유전체 물질을 채운다. 유전체를 안에 채워 넣는다. 채움 이렇게 이제 채워 넣고, 자, 2번은 이렇게 외부에서 전기장이 인가가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인가가 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유전체 내부에서 일어나냐면 3번. 자, 요 유전체는 좀 원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것이 이제 이 전기장에 반응을 해가지고, 자, 플러스는 자 이쪽 방향으로, 마이너스는 이쪽 방향으로 정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이제 그려 본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자, 요렇게 원자들이 배열을 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네, 이 정도만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3번. 자, 이렇게 무질서하게 있다가 자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전기장에 의해서. 그럼 이런 현상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분극 현상이다. 자, 분극이 발생했다 라고 이제 합니다. 어떤 이렇게 정렬이 가지런하게 된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 부분 보이시죠? 뿔마 자, 뿔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상쇄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4번. 자,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제가 빨간색 표시한 요 부분이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남게 되냐면,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자 이쪽은 빨간 색깔 부분은 플러스로 나타나게 되고 위쪽은 마이너스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5번으로 종합을 해보면, 자 5번. 분극으로 인해 이 표면에 분극 전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있는 이 전하들을 분극 전하라고 한다라고 해서, 자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이 분극 전하다. 자, 그러면 이 분극 전하가 어떤 역할을 하냐 봤더니, 자 요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전하들을, 자 이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들을 더 이만큼 모을 수 있고요. 자, 이쪽 위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들을 더 끌어모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요 상황을 가지고 6번 마지막 얘기를 한다면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이제 한번 내려보면, 유전율은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이제 했는데, 유전율이 크다라는 얘기는 위와 같이, 위의 그림과 같이 분극 전하를 유도하는 능력이 커져요. 그럼 이 분극 전하에 의해서 전하를 유도하는 능력이 커지더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해석할 때 유전율이 커? 아, 그럼 전하를 더 많이 모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더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비유전율 한 번 더 정의하고 갈게요. 진공에서 유전율 엡실론에 대해 매질의 유전율이 가지는 상대적인 비율이더라 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 보면 진공은 1 정도예요. 공기는 좀 다르지만 거의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시험 문제에 좀 동동 등장하는 것이 고무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증류수, 우리 물 같은 거 80, 그리고 위에 글리세린, 이런 물질들 몇 가지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 문제 풀다 또 다른 물질이 나온다면 이 표에 표시라든가 또는 추가해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전율의 단위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우리 페럿 미터라고 이제 했죠. 1m에 대해서 몇 페럿 저장할 수 있느냐,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비유전율이 엡실론 R이 9인 물질의 유전율은, 자 1번, 자 그거에서 유전율은 약 얼마인가 물어봤습니까? 그러면은 유전율은 엡실론 R이었죠. 자, 여기 엡실론 제로는 뭐였냐면 88 올림픽에 10의 마이너스 12시 땡 이렇게 이제 외워달라고 앞선 강의에서 했었고, 곱하기 9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기 두드리면 되겠죠? 8.85 곱하기 9 하면 79, 약 80 나오네요. 약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은 우리가 1이라 그랬죠. 또는 같은 공기도 같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유전율 엡실론 R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3번 증류수가 80 정도 됩니다. 진공은 약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리는 대략 3.5에서 한 10 정도, 고무는 2에서 3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전율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이냐? 정답은 2번 공기가 되겠습니다. 비유전율은 1인 공기가 가장 작고요. 음모는 5에서 9 정도, 고무는 2에서 3 정도, 글리세린은 40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번 강의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전기장과 전기력선, 전속, 전속밀도, 유전율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 보실 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음. 고생했음.